수동태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한국인들이 굉장히 약합니다. 한국말부터 좀 해볼게요. 보다의 수동태가 뭘까요? 수동태를 영어식으로 표현할 때 BPP, 비동사 더하기 과거분사, 이 공식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한국인들이 굉장히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수동태에는 국문법에 없습니다. 피동형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 문법에는 수동태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얘기해서 영어 수동태 문장을 정확하게 한국말로 영한 번역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한국에는 그 기법이 없으니까. 현재 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법 자체가 한국어에는 없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을지언정 수려한 한국말로 1:1 매치를 시키는 게 어렵죠. 그래서 더더욱이나 수동태를 이상한 부자연스러운 한국어로 자꾸 말해버릇해야 영어 수동태 문장을 영작할 수 있습니다. 수려하지 않게 직역하자는 건데 일단 하나하나 해볼게요. 보다의 수동태가 뭔가요? 수려하지 않게. 힌트 하나 주겠습니다. 수동태는 당하는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거니까. 바로 와닿지가 않죠. 또 다른 힌트요. 스킬인데요. 이건 지다, 뭐뭐해 지다. 지다자를 붙여보세요. 처음엔 그렇게 익숙해지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쵸? 보여지다예요. 쓰다는요? 써지다겠죠. 하지만 이건 스킬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통하진 않아요. 때리다의 수동태는 뭘까요? 당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때려지다. 이상합니다. 당하는 입장에서 맞다죠. 조금 더 기어를 올려볼게요. 말하다의 수동태는 이건 말해지다도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당하는 입장에서 듣다죠. 수동태를 문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쉽습니다.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일관문에서 배운 것처럼 기본적으로 목적어가 있어야 수동태가 되겠네요. 몇 형식? 3, 4, 5 형식이죠. 이건 어디까지나 해석이 아닌 문법적 정의입니다. 3, 4, 5 각각이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수동태가 되겠죠. 4형식은 특히나 간접 목적어, 목적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다자를 붙여서 말이 되는 동사는 흔히 4형식 동사가 될 수 있다. 뭐 말해주다, 보여주다, 가르쳐주다. 가르치다일 때는 3형식이고요. 가르쳐주다일 때에는 뭐뭐에게 뭐뭐를 가르쳐주다. 보이다. 남한테 보인다라는 개념이에요. 보이다 그럴 땐 3형식인데 보여주다. 누구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다. 이렇게 해서 4형식이 될 수 있다. 이게 일관문에서 했던 내용인데 수동태 입장에서 잠깐 볼게요.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게 수동태니까 4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니까 수동태도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하겠죠. 아까 말하다는 사실은 말해주다죠. 그래서 간접 목적어가 두 개니까 당하는 입장도 두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말 입장에서는 말해지는 거고 간접 목적어 입장에서는 듣는 거죠. 그냥 개념적으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국말이 훨씬 어렵습니다. 수동태를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영어로 쓰여진 문장을 보고 한국말로 해석하거나 한국말로 쓰여진 문장을 보고 영어로 영작하거나 우리가 영어를 한다는 건 그 둘 중에 한 가지 행위를 하는 건데 한국말 기법에 명확하게 있지 않다 보니 더더욱이나 문법적으로 동사를 BPP로 바꾸고 목적어를 주어 자리에 옮기고 주어는 by 플러스 명사에서 맨 뒤로 보내고 이런 공식처럼 자꾸 수동태를 익히게 되니까 한국말을 할 수가 없는 이상한 문법만 익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해석도 영작도 할 수 없으니 당연히 이 문법은 내게 아닌 게 되죠. 문법을 해석으로 살릴 수 없으면 그 문법은 내게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수동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석으로 살려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어색하게
말을 해야 된다. 그게 직역의 핵심이다. 문법적 원리는 이해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꾸 이렇게 한국말로 변환시키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스킬은 일단 뭐뭐지다 자를 붙여보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말이 이상하다. 그러면 당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본문에서 다루어지는 것에, 그쵸? 지는 것에 지다자가 들어가 있죠. 그걸 살려서 여러분들이 영작을 해줬으면 합니다. 어색한 한국말 표현을 반영하는 거예요. 어색해야 됩니다. 한국말로 어색하다는 건 한국어 문법에 정확히 살아있지 않은 거. 이거 되게 어색한데?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자꾸 하고 그걸 해석에 반영해 버릇해야 영작을 할 때 안 틀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차근차근 해보죠. 비, PP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서술어입니다. 그리고 수동태니까 treat은 원래 다루다인데 다루어지다로 해석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이해됐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서술어일 때 우리가 수동태라고 부른다라는 점입니다. 태라는 말은 동사한테만 붙일 수 있어요. 동사 합쳐져서 정확히는 이거 분사입니다만 그것까지 깊이 있게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동사 합쳐져서 하나의 서술어를 이루었다 이렇게 한 표현할게요. 서술어이기 때문에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이 동사구 서술어를 ing를 붙여서 명사구로 바꿔주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럼 더 이상 서술어가 아니죠. 명사구죠. 그러니까 뜻도 달라져야 됩니다. 뜻은 이렇게 되겠네요. 이 ing 때문에 다루어지다가 아닌 지는 것이 됐죠. 여전히 지자가 살아있어야 하는 이유는 어쨌건 수동이기 때문입니다. 명칭은 뭐가 될까요? 수동? 동명사죠. 정리해보자면 별거 아닙니다. 한국말로 꼭 해보자. 지다나 당하는 입장을 헤아려서 수동태 형식의 한국말을 자꾸 해버릇하면 된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별거 아닌 이 행위를 매번 하기가. 그래서 이 책을 만든 겁니다. 문법이 문법으로 끝나는 이유. 전국의 모든 학생, 학부모님들이 전부 다 영작에 대해서 고민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근본적 이유는 하나하나 살아있는 문법들을 전부 다 반영한 한국말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색한 직역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어와 국어가 완벽한 1:1 매치가 돼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종이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요. 먹는 것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그게 완벽하게 영어가 한국말로 영한, 한영 번역이 아주 수려하게 됐다면 그건 말 그대로 중간에서 사람이 개입한 번역입니다. 번역은 한창 무언가를 배우는 학생들이 해야 될 게 아니라 일정 정도 이상의 수준에 오른 사람이 하는 겁니다. 직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직역을 해야지만 어색한 한국말로 자꾸 직역을 해 버릇해야지만 영어를 영어스럽게 해석해 버릇하는 게 몸에 배고 그게 돼야 한국말을 보고 영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어색한 직역의 가장 제1번이 수동태입니다. 너무 많은 학생들이 이론은 알고 있지만 막상 영작이나 직역을 시키면 많이 헷갈려 합니다. 이게 나중 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수동 형태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복잡한 형태들이 많이 나옵니다. 수동태는 모든 동사의 시제에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명칭도 굉장히 길어져요. 지금 더 복잡해지기 전에 어떻게든 익숙해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